지난 5월 31일 저 캡틴 JK의 첫 에세이 나는 파일럿 출간 기념 북토크가 있었습니다. 멀리 대구에서 올라오셨던 독자님도 계셨을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 너무 영광스러운 날이었습니다. 모든 분께 이 영상을 빌어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리며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북토크 영상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파일럿의 북토크 진행을 맡은 작가 서은이라고 합니다. 올해 이렇게 멋진 마지막 날에 이렇게 여러분을 이런 자리에서 귀하게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지난해 제가 이 책을 처음 기획하고 작가님을 만나 작업을 시작을 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파일럿은 참 멋있는 직업이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직업은 참 외로운 직업일 수도 있겠구나. 나는 파일럿은 단순히 비행을 이야기하는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과 성실과 그리고 그 두려움의 무게를 이겨내는 그 시간의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마음껏 물어봐 주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물러가고요.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파일럿의 저자 캡틴 JK님을 모시겠습니다. 떨리네요. 안 떨릴 줄 알았는데.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Captain JK speaking. 역시 영어로 시작하니까 눈이 똘망똘망 하시군요. 네. 제가 비행기에서 승객분들께 인사드리는 영어 멘트입니다. 네. 뭐 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대부분 이제 그렇지 않는 분들이 많이 와주셨고 이렇게 멀리 아마 오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저를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JK는 제 이름을 이제 아시죠? 그 책에 써있기 때문에 김지웅. JW인데 왜 JK냐라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 계신데 아시죠? 예, 지웅 킴. 그 캡틴 JW보다는 훨씬 멋있는 것 같아서 일단 그렇게 했고 우리나라 정서와는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예전에 김병현 선수도 그 병현 킴으로 해서 BK로 미국 프로야구에서 불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유튜브 시작할 당시 제가 BTS에 빠져있던 때였습니다. 어울리지 않게 50대 아저씨가 BTS를 갑자기 좋아하게 돼서 BTS에 또 JK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것보다 사진으로 좀 보시면서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행의 빗자도 모르던 JK가 처음 비행기를 타던 순간입니다. 세스나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단발기, 프로펠러 하나의 단발기 비행기고 처음 자가용 비행기를 시작할 때 누구나 타게 되는 비행기입니다. 이렇게 좀 많이 다르죠? 지금하고 제 26살 때 모습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나요? 솔로 파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 비행 훈련을 이제 시작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마치신 또 우리 기장님, 부기장님도 몇 번 오셨지만 가장 힘든 관문 중에 하나입니다. 훈련할 때 가장 이제 영어로 말하면 워시아웃이라고 하죠. 그 훈련 중지, 그래서 포기하는 그 때가 바로 이때인데 한 비행 훈련을 시작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 교관 없이 혼자 아까 그 세스나 비행기를 혼자 타고 이착륙을 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들어오면 유니폼을 벗기지 않고 저 통째로 불 속에다 동기들이 집어넣어주는 그런 행사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예,
네, 요 물개처럼 이렇게 빠뜨리는 걸 하는 걸 그 솔로 파티라고 그렇게 하죠. 이게 끝나면 사실은 이제 민항기 조종사나 아니면 군 조종사까지 가는데 비교적 순탄하게 가는 것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요거는 좀 소위 똥폼을 잡고 좀 찍어본 사진입니다. 이게 비행기가 바뀌었죠. 지금 파이퍼 에로우라고 하는 비행기고요. 이 비행기가 바로 자가용 면장 이후에 계기비행 면장을 시작할 때 모습입니다. 그 IFR이라고 하죠. 계기비행 면장을 따야만 이제 구름석에도 들어가고 그럴 수 있는 라이센스, 굉장히 중요한 라이센스입니다. 커머셜까지 이제 지나고 나면 제가 97년도 봄에 대한항공 조종 훈련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제주도에 있는 정석 비행장이라고 하는 데서 대략 5, 6개월 정도 그 비행 훈련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두 줄이죠. 네, 아까는 분명히 한 줄이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지면은 두 줄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줄 이후에는 이제 부기장으로 되기 때문에 보통 세 줄이 되는데 이제 수료식 기념으로 두 줄짜리 제복을 잠깐 주고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 좀 화살표가 접니다. 이게 제가 이제 대한항공 조종훈련생 들어갔던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찍은 모습이죠. 자, 이제 98년에 제대로 이제 정식 부기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MD-80이라는 기종을 탈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네. 보면 아까하고 사뭇 다른 모습이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던 그런 때의 모습입니다. 네. 스페인에어라고 하는 항공사, 스페인의 항공사인데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 파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98년도 말에 10서너 대 정도 있던 대한항공의 MD-82 기종이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죠. 비행기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빈 비행기를 가지고 도장까지 저렇게 마치고 이 비행기를 산 유럽 나라에다가 갖다 주는 그런 비행을 하는 거죠. 보시면 되게 여러 명인데 일단 요 모자 쓴 분들이 다 조종사 교대로 하면서 발이 좀 짧죠. 그 소형기이기 때문에 유럽까지 한 번에 못 가니까 아무리 빈 비행기라도 중간에 잠깐 쉬어서 급유도 하고 좀 쉬기도 하고 이때가 이게 저고요. 혹시 책 다 읽으신 분 한 번만 손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책에 제가 언급드렸던 가장 존경하는 교관님이 계세요. 제 바로 옆에 서 계신 이분입니다. 지금 이제 대한항공도 은퇴를 하셨고 정말 멋있는 제가 존경하는 그런 교관님. 자, 이제 갑자기 네 줄이 됐죠. 330 부기장으로 타던 9년 시절은 제가 삭제를 했습니다. 살이 너무 많이 쪄갖고 도저히 보여드리기 민망한 수준으로 넓적하기 때문에 갑자기 좀 살을 뺀 기장의 모습으로 2010년 3월 초에 기장 첫 이제 비행을 하고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제 대형기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대형기 기장으로 넘어와서 제가 누군지 아시겠죠? 네. 330을 탈 때 가장 긴 비행의 박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 박사님 또 안 계십니까? 10 뭐라고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욕하신 거 아니죠? 10박 11일입니다. 10박 11일. 이 비행 사진이 어디서 찍혔냐면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대한항공 330 기장을 하던 시절에 상파울로는 여기서 완벽하게 정반대 지점에 있습니다. 뉴욕도 정반대 시간을 나타내고 있지만 뉴욕은 거리가 조금 가깝죠. 네, 상파울로는 직선을 연결하면 지구 중심을 뚫고 가는 정도의 가장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직항은 아직은 못 가고요. 그래서 LA를 거쳐서 그리고 LA에서 또 12시간을 날아가면 상파울로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파울로에 도착한 친구 기장입니다. 네. 그 로컬 브라질 비행기를 타고 리오데자네이로라는 데를 가는 여행을 이제 당일치기로 가는 비행기를 타서 승객 다 내리고 나서 사진을 이렇게 찍은 모습입니다.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몰디브입니다. 몰디브. 제가 대한항공을 그만둔 2018년 1월 말에 마지막으로 가족여행을 이제 몰디브로 갔었는데요. 누굴까요? 노란 옷 입은 사람. 저 친구가 없었으면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없었던 친구입니다. 네. 바쿠루라고 하는 몰디브 리조트에서 일하는 관리 직원이고 저보다 4살 아래 동생입니다. 제가 거의 한 95% 물에 빠져 죽었을 무렵 정말 슈퍼맨처럼 날아와서 저를 구해줬던 고마운 친구. 뭐 연락도 가끔씩 하고 지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18년 2월 말에 대한항공을 나오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 종료 비행입니다. 고맙게도 너무나 또 친절한 사무장님을 만나서 제 바로 뒤에 계신 분이 여자 사무장님인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제가 뭐 얘기도 안 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자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렇게 해서 대한항공의 시간은 여기서 끝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중국의 하이난 항공이라는 데를 이렇게 건너가게 되죠. 브라질, 러시아, 미국, 스페인 각국에서 이렇게 온 기장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입사를 하게 된 입사 동기들입니다. 이 사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갑자기 세 줄이 됐죠. 한 줄을 띱니다. 중국은 참 여러 가지가 이상한 나라입니다. 네. 일단 기장 교육이 끝나고 심사가 끝난 사람한테만 4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같은 기장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데도 4줄짜리들이 그렇게 부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을 한 1년 가까이 했는데 좀 슬퍼 보이죠, 얼굴이. 네, 중국에선 참 슬프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2019년 초에 스페인, 저보다 한 10살 밑에 기장으로 둘이 짝꿍으로 시뮬레이터 심사를 같이 받고 합격을 해서 비행을 하게 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교육 끝나고 1년 정도 하이난항공에서 비행을 이렇게 하고, 중국분 기장이죠. 그렇게 하고, 자 이제 코로나가 닥친 그 해 초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살 엄청 쪘죠. 네. 330 부기장 때는 저보다 더 쪘었습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싱가포르 보잉센터에 있던 제 담당 그때 훈련 교관이고, 우리 옆에 계신 이분이 1차반 같이 이제 합류를 했던 친한 부기장입니다. 시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또 공교롭게 또 사진이 또 같은 친구가 찍혔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에어프레미아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HSC라고 하는 항공사에서 지금까지 787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종사의 윙인데요. 맨 밑에 게 제가 처음 다녔던 대한항공. 대한항공은 그 윙이 기장과 부기장이 다릅니다. 여기 기장 윙이고 부기장 윙은 별이 없습니다. 네. 굉장한 동기부여죠. 그 가운데 게 중국 하이난 항공, 그리고 맨 위가 현재 에어프레미아 윙입니다. 자 이제 책에 대해서 한번 조금씩 얘기를 한번 드려볼까 해요. 네. 사실 제가 책을 썼다라고 알렸을 때 가장 놀라면서 광분? 이런 말 쓰면 안 되죠. 격분을 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지웅이 책을 썼다고? 믿을 수가 없다. 네, 이 자리에 계십니다. 누군지는 손가락질을 안 하고 우리 누나가 그랬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누나로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초등학교 때 모든 방학 숙제, 공통되는 방학 숙제가 독서 후기 감상문, 줄여서 독후감. 여름방학, 겨울방학 독후감은 우리 누나가 다 써줬습니다. 글짓기 숙제 우리 누나가 다 써줬습니다. 책 읽은 권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 누나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하여튼 그런 저는 사실은 문학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지금도 제가 책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이런 책을 썼다니. 그렇게 살아온 제가 이렇게 책을 쓰게 된 데는 아무래도 유튜브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그 유튜브를 계기로 이렇게 책까지 또 쓰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출판사 대표님과 작가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한번 유튜브를 왜 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이과생이지만 중고등학교 때 수학보다 영어를 좀 더 좋아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매년 가져왔던 꿈이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해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오래 쉬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때 특별히 영어 공부는 뭐 직장 때문에 토익 공부나 이런 걸 하시고, 그죠? 저는 대학원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토익조차도 공부를 안 했었고, 그래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한 4, 5년쯤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행기에는 그 벙크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거리 비행기에는 그 해군 군함에서 자는 그런 데처럼 누워서 손을 뻗으면 천장에 손이 닿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처음에는 330은 그 벙크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 대한항공에 있을 때 330은 한 12시간, 13시간까지도 가는 비행기였지만, 그렇게 벙크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처음에 787 와서 벙크에 들어갔더니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커튼 치고 잠이 도저히 안 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해도. 그래서 뒹굴뒹굴 하다가 생각난 것이,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유튜브라는 거를 시작을 하면 좀 덜 게을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유튜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1년 정도는 영어로만 영상을 만들어 왔었죠.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마 다 모르실 거예요. 지금 현재 캡틴 JK 채널 이전에 다른 채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뭘 하다가 말아먹었습니다. 그 채널을 말아먹은 이유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제 유튜브의 시작과 성장을 한번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조금 충격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 영상 보고 JK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이러고 또 구독 취소를 하신다든가, 오늘 제가 집에 가가지고 구독자 수가 줄어 있으면 이 영상 아마 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좀 충격적이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캡틴 JK 저희 첫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께 실망스러운가요? 저 때부터 다이슨이 있었군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되게 나중에 알았고, 최근 올 봄 들어서 그 다이슨을 블러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 청소기를 내려놓고 영상을 찍었더니 댓글에 그런 게 달리더군요. 다이슨과 계약이 끝나신 겁니까? 네. 벽에 박아놨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요. 네. 여기 지금 제가 틀어드릴 영상이 저의 첫 채널을 말아먹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This episode is about ARMY. Yes, I'm talking about ARMY of BTS. BTS 아시나요? BTS? 다 아시죠? 좋아하시진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방탄소년단 거의 세계적인 그룹이 됐죠. 이제 BTS를 좋아하다 보니 전 채널에서는 사실 처음 4-5개 정도를 항공 관련된 영상을 만들고 나서 지금 JK 채널은 제가 항공 관련된 것만 주로 하고자 해서 하고 있지만, 그때는 영어가 목표였기 때문에 영어로 영상을 하되 한국만 하는 건 안 하겠다 라고 해서 그 정도 한 5-6개를 찍은 다음에 바로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구독자 수 60명, 예, 그중 40명은 지인, 그리고 조회수는 100을 넘기기가 쉽지 않았죠. 네. 그러던 때에 갑자기 이 영상이 400명의 구독자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영상 조회수는 3만까지 갔었죠. 소위 떡상을 만나게 된 영상입니다. 너무 좋았겠죠. 근데 왜 영상을 말아먹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를 시작하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폭 좁게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가장 유튜브를 말아먹기 쉬운 시도입니다. 폭이 타겟층이
좁고 영상의 폭이 좁을수록 유튜브에서는 성공하실 확률이 큽니다. 지금 사실 JK 채널에도 항공 채널이긴 하지만 브이로그도 있고 또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항공 채널 중에서는 꽤 잡다하게 하는 채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소위 꼬이게 만들었죠. 400명의 갑자기 생긴 구독자는 거의 대부분 BTS 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미국 40대, 50대, 60대, 심지어 70대까지 미국 할머니들이 댓글을 하루에도 100개씩 달아서 쓰니까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미국 할머니들이 제가 올린 한국 영상을 볼까요? 안 보죠. 그래서 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구독자분들의 역할이 영상 올라왔을 때 알고리즘이 주로 구독자들 중심으로 착착착 뿌려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프로를 클릭을 하고 몇 분을 받고 해서 구글의 알고리즘이 좋은 영상인가 나쁜 영상인가를 판단을 하죠. 근데 안 좋은 영상으로 판단이 되겠죠. 구독자들이 아무도 안 보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이후에는 항공을 올려도 안 올라가고 BTS를 올려도 안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유튜브를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건 아닌데 조회수나 댓글이 없으면 정말 지칩니다. 재미없고 지치기 때문에 한 2달 정말 고민을 하다가 새로 만든 게 지금 채널이고요. 그 전 채널에서 항공 관련된 한 4-5개를 삭제를 하고 이쪽에 다시 심어서 시작했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영상으로 이 JK 채널에서 제일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영상. 이 영상도 아마 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JK 채널에서 사실 처음 20만이라는 정말 대단한 떡상을 줬던 단어 느낌이 별로 안 좋네요. 여기서 쓰니까 떡상이라는 느낌 굉장히 쓰면 안 될 것 같은. 근데 이거 굉장히 표준어인가요? 아무튼 크게 올랐다. 갑자기 모든 직업이나 이런 데서 나 돈 얼마 벌어라고 공개하는 게 가장 궁금한 요소죠. 그래서 연봉 공개하는 영상이 어느 채널을 막론하고 조회수가 보장받는 채널인데 저도 역시 좀 그렇게 됐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캡틴 JK입니다. 저는 국내부 대한항공사에서 약 20년간 조종사로 재직을 하고 아까 거보다 훨씬 세련돼졌죠 이제? 한국말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 이전에는 한국말로 찍은 영상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제대로 한번 좀 채널을 키워줄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아무리 외국인도 보지만 한국어만큼 친숙하지 않다. 가급적 한국말로 하고 영어는 가끔씩 써라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서 처음으로 한국말로 영상을 찍게 됐죠. 그런데 제대로 된 정말 최고의 떡상을 준 영상은 따로 있었죠. 이 영상을 아마 가장 최근에 저를 아신 분은 모르실 거예요. 5만짜리 영상이구나. 영상에 오류가 좀 있어서 올 초에 제가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기존에 있던 댓글 조회수 다 날아갑니다. 이 영상은 자그마치 130만을 넘겼던 영상입니다. 처음에 정말 생각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찍었던 영상입니다. 이런 거 한번 보여드리면 되게 궁금증이 풀리겠구나.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 찍을 때는 우리 부기장 같이 가는 동료들한테만 잠깐 얘기를 하고 사무장님이나 다른 객실 승무원들한테는 아예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 영상에는 얼굴이 아무도 안 나옵니다. 저 말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영상이 이렇게 됐고 바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고 매일매일 찍어주세요. 올려주세요 하고 댓글 달고 계신 브이로그 영상의 1호 영상입니다. 그래서 삭제가 되고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5만 정도 돼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 브이로그가 가장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항공 채널에서 브이로그는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제 채널이 조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오랜만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댓글에 좀 굉장히 환호성을 지르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까지 주신 시간 지금까지 영상 중에는 조회수가 가장 높은 거죠. 네. 자, 그렇게 어린 시절에 누나가 다 이것저것 써주던 그런 아이가 책을 내려면 아무래도 문장력, 피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또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에는 스크립트라는 걸 모르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채널은 아니지만 그 전에 말아먹은 그 채널에서는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회수도 안 나오고 재미가 없으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한국말, 영어 모두 다 스크립트를 미리 준비를 하고 쓰다 보니 점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조금씩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나는 파일럿이란 어떤 책일까요? 사실 작년 늦 여름, 가을에 처음 연락을 받고 좀 당황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책을 쓸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책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봤고 연락을 받았을 때도 그때에도 저는 책은 아니다 했는데 좀 주변에서 또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출판사 대표님이나 작가님도 뭐 프로 작가처럼 그런 글만 어떻게 다 사람들이 원하겠냐 해서 저 같은 조금 이렇게 책에 경험이 없는 사람도 그런 거친 글도 솔직하게 다가갈 수 있으니 한번 용기를 내보십시오 해서 결정을 하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원고 작성 그 질문에도 어떤 또 우리 저 회원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한국에 있을 때는 사실 PC로 편집을 주로 하고 책은 주로 뉴욕과 LA에서 여러분이 책 갖고 계신 책의 뭐랄까요 근원지는 미국입니다. 네. 메이드 인 USA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LA와 뉴욕에서 체류를 하면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책을 썼죠. 처음 한 달은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한 글자도 못 쓰겠더라고요. 이게 목차부터 써야 되는 건지 뭐부터 써야 되는 건지 도저히 감도 안 잡히고 괜히 쓴다 그랬나? 후회도 하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근데 희한하게 또 적당히 목차를 써놓고 시작을 하니까 또 술술술술 해서 금방 또 이렇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한을 넘기지 않고 12월 달에 드릴 수가 있었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제가 쓰는 건지 몰랐어요. 이렇게 드라마 보면 회장님이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계시고 인터뷰를 따죠. 그러면 프로 작가가 멋있게 써주고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터뷰를 안 따시더라고요, 저를. 네가 다 써야 돼. 그래서 네. A4지로 60에서 70장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썼는데 제가 좀 꼼수를 부리려고 했는데 폰트와 줄 간격은 건들지 마십시오. 네. 근데 여기서 사실 좀 문제가 생겼던 게 한글 파일을 썼는데 저는 한글 파일에 여백이 여백 있잖아요. 그 여백을 조금 좁게 쓰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대표님의 한글 파일은 여백이 좀 원래 그렇게 크게 나왔나 봐요. 그래서 제가 6, 70장 정도를 드렸는데 너무 많이 줬다. 너무. 그러니까 책으로 옮기다 보니까 그 양이 좀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도 뭐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으니까. 그래서 사실 12월 달에 저는 원고를 드리고 나서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3차에 걸친 수정 작업을 주고받고 저는 극 A형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주변 동료분들이 MBTI E 아니냐, 안 봐도 E 아니냐. 근데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금 달라져서 딱 중간쯤 걸쳐 있습니다. E와 I. 근데 저는 태생이 I입니다. A. 그래서
뭐 확실한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 출판사 대표님도 우리 작가님도 A형이신가 봐요. 네. 진행이 안 돼. 서로 막 어떡할까요? 요렇게 저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저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분을 제가 만나서 진짜 상처 안 받고 생각을 해보면 생각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필력이 좋다 한들 2년 동안 유튜브 쓴 거 가지고 문장력이 좋아지긴 했겠지만 아마 전문적인 책을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서툴고 초보스럽게 느끼셨겠죠. 그래서 사실 주고받는 사이에서 생각 차이도 많이 있었고 다행히 그런 생각 차이가 좀 좋은 시너지를 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저나 뭐 우리 출판사 담당하시는 분도 큰 무리 없이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책 내용을 제가 여기서 막 이렇게 막 그 줄거리 이런 거 들으러 오신 분은 없죠. 네. 그래서 책은 좀 천천히 아마 읽으시면은 많이 무거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게 가볍게 읽으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조종사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니까 조종사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프로스 앤 컨스라고 써놨는데 좀 있어 보이려고 한번 영어로 한번 써봤습니다. 좋은 점과 나쁜 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은 점이 훨씬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근데 좀 안 좋은 것부터 좀 말씀드려야겠죠. 그 일반 직장 다니시는 분들 특성상 사무실에서 여러 분하고 일도 하고 그 중에는 좀 안 좋은 분도 있고 좋은 분도 있고 이렇게 하겠죠. 안 좋은 분은 얼마나 매일 만나니까 힘들겠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매 비행이 짝꿍이 바뀝니다. 기장은 부기장이, 부기장은 기장이 바뀌기 때문에 한 번 이상한 사람을 만나도 그 다음에 또 만날 확률은 굉장히 적은 거죠. 근데 일반 직장에서는 그런 데 있어서 좀 피하거나 뭐 이렇게 또 할 수 있고 다른 분들하고 또 여럿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조종실은 피할 데가 없습니다. 8시간 정도 근무를 하게 되죠. 교대 없이 그 8시간을 그 좁은 조종실에서 바로 옆에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제가 두드려 맞으면서 교육받던 시절에는 딱 사정권입니다. 딱 뻗으면 부기장 머리에 닿는 그런 사정권입니다. 그래서 참 정말 피할 데가 없는 그런 근무 조건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안 좋은 점으로는 그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이 사실은 좀 많은 편이에요. 장시간 의자에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허리 안 좋은 조종사분들도 많고 피부 굉장히 건조하죠. 한 10도 정도 될까? 습도가 지금 787, 350 최신 비행기들이 그래도 습도가 어느 정도는 좋은 편인데 그 이전에 옛날 그 클래식 비행기들은 습도가 한 6, 7% 정도 됩니다. 2배죠. 10몇 %는. 그래도 여전히 엄청나게 건조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마스크에 그 물 습기가 있는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거 쓰고 비행 장거리 하는 분들도 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그 휴가를 내면 되긴 하지만 명절의 참석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래도 그 요일 그런 구분이 없이 일을 하는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명절 때 휴가 신청이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휴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많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추석, 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들과 같이 못하는 때가 더 많습니다. 좋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 돈, 그죠? 네. 사실 사업하는 게 아니라 직장인 치고는 꽤 괜찮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조종사들. 물론 뭐 다른 나라에는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이라든가 여러 선진국 그리고 사실 바로 인접 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항공사만 해도 메이저 항공사들은
특히 이제 기장, 부기장의 급여는 비슷해요. 한국 부기장님들 급여는 큰 차이가 없는데 사실 기장으로 승급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선진 항공사에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급여 상승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조종사 직업이 좋다고 느끼는 건 아마 이거는 객실 승무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정말 특히 대형기는 시간이 꽤 많은 편입니다. 연간 1000시간이라는 비행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면 대충 따져보면 한 달에 약 80여 시간을 타면 1년에 1000시간 제한에 걸립니다. 그 1000시간에서 1분이라도 초과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항공사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 비행시간도 좀 드릴 말씀이 사실 많은데 비행시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죠. 책에도 아마 제가 써서 읽으신 분이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80시간은 그 이외에 포함되지 않은 근무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80시간만 딱 일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잔업 같은 게 없죠. 저희의 특징이 뭐냐면 스케줄 있을 때는 비행만 딱 하면 되고 본사 갈 일이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어떤 정기 교육 이외에는. 그래서 비행 끝나면 딱 나오고 잔업이라든가 뭐 쉬고 있는데 끌려나가는 일이 거의 없죠. 조종사가 겪는 스트레스도 질문을 꽤 많이 주셔서 조금 이따가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장 방송의 스트레스를 꽤나 많이 받습니다. 조금 의외신가요? 어렵습니다. 기장 방송. 그 기장 방송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항공사마다 주어진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모든 상황을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처음 서두에 웰컴 인사 같은 거야 뭐 보고 해도 괜찮겠죠.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예상치 못한, 제가 지금 28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겪는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그럴 때마다 방송을 해야 되는데 뭐 사실 편하죠. 인터폰으로 사무장님 방송 좀 해주십시오. 저희 이렇고 저래서 지금 30분 지연입니다. 1시간 지연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하려고 좀 노력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극소심형이기 때문에 부탁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무엇보다도 사실 우리나라는 기장이 승객이 계실 때는 밖에 못 나오죠. 9.11 이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의 창구가 없어요, 비행할 때. 그래서 유일하게 기장 방송이 소통의 창구가 아닌가. 더불어서 우리 사무장님이 사실 방송을 더 예쁘고 잘 하시죠. 하지만 좀 목소리도 막 두껍고 듣기 별로 안 좋아도 사실 기장이 그 운항에 관한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장이 한마디를 해주는 게 사무장님도 사실은 더 편한 상황입니다. 승객분들이 빨리 이해를 하고 포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장방송이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고,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면 나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만.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방콕에서 새벽 6시쯤 인천에 내리는 비행기인데 안개가 꼈어요. 자욱하게. 근데 이제 제주도 조금 못 미쳐서 남쪽에서부터 들어오게 되면 대충 상황이 파악이 됩니다. 인천 날씨와 접근하는 비행기들이 어떤 상황을 지금 가지고 비행을 하고 있는지.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그때까지도 저희는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비행기에 문제가 있었죠. 우리 비행기가 오토 랜딩이 그 당시에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캣2, 캣3 이런 거 들어보셨죠? 고양이 둘, 고양이 셋, 그죠? 그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캣1이라고 하는 그 아무런 라이센스 없이 민항 조종사가 내릴 수 있는 상태였지만 점점 제주, 광주를 지나서 올 때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인천 근처에서 홀딩을 시작을 합니다. 다른 비행기는 다 내리죠. 캣2만 가지고 있어도 내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2시간
이상 홀딩 저만 정말 외로운 상황이고 그때까지 괜찮죠. 근데 만약에 그 비행기가 다른 데 가서 내렸거나 했으면 승객들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혼자만 지연이 되고 혼자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기장이 돈을 더 받는 이유, 우리 저와 굉장히 친한 우리 기장님, 부기장님 몇 분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부기장님, 사실 책에도 썼는데 기장과 부기장은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제가 썼던 거예요, 책에서. 기장이 쓰러지면 부기장이 내려야죠.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는 분들입니다. 6개월마다 하는 정기 시뮬레이터에서도 뒤에서 교관이 다가옵니다. 왼쪽에 있는 기장한테 옆구리를 쿡 찌릅니다. 죽어 라고. 네, 그러면 저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알죠, 옆에서도. 부기장님이 제가 죽은 걸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해서 내리는 것까지 진행을 하는 것도 하죠. 그 정도로 완벽하게 혼자 오퍼레이션을 해서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입니다. 근데 왜 기장을 돈을 더 줄까요? 경력? 제가 느낀 건 시야가 달라집니다. 기장이 딱 되고 나면 오른쪽에 정확히 13년을 있다가 왼쪽으로 옮겨왔는데 안 보이던 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부기장 때는 정말 제 앞에만 딱 보고 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앞에 날씨, 비행기 상황, 그 다음에 ATC라고 하는 그 관제, 교신. 하지만 기장이 되고 나니까 그냥 다 보입니다. 다 보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 칼싸움을 하다가 다 보여, 너. 무슨 드라마였죠? 당신 다 보여. 뭐? 당신 공격 다 보인다고. 미친놈.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진짜 저 뒤에 있는 승객까지 다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기장이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닌가. 그만큼 책임감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Q&A를 좀 진행을 할까 해요. 여러분이 신청을 하실 때 질문을 하셨던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도 있지만 중복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 또 가볍게 지나가는 대답 드릴 수 있는 질문도 있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질문도 있고 해서 한번 Q&A를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바쁜 가운데 언제 GP를 하셨는지 말씀드렸죠 아까? 네. 자녀가 파일럿을 한다면 추천을 하실런지. 합니다. 네, 저는. 근데 거부당했습니다. 둘 다. 네, 둘 다 안 한답니다. 네. 게임 끝났습니다. 조종훈련 때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했는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조종훈련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기성, 기장, 부기장이 돼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방법을 압니다.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그 훈련 받을 때 제 별명을 만들어준 미국 교관이 있습니다. IFR 때 교관이 바뀌었는데 아이스맨. 비행을 잘한다는 얘기로 처음에는 제가 오해를 했지만 뭐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 것도 있겠지만 평정심을 좀 잘 잃지 않는다, 잘 해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이스맨. 좀 뻔뻔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학생분 앞으로 꿈을 조종사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비행 훈련과 실제 그리고 비행은 굉장히 스피드가 빠릅니다. 진행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훈련 때는.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한들 지금 훈련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관이든지. 그래서 내가 조금 아까 이륙하면서 뭔가를 실수를 했을 때 그거를 빨리 떨치지 못하면 2차적, 3차적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실수를 하나도 안 한 것 마냥 뻔뻔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뻔뻔함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좀 이런 침착함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파일럿이 꾸민 초등학생이 준비해야 할 것, 사실 아까 잠깐 이제 여기 고등학생 한 분이 꿈이 조종사인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학생분들한테는 사실 특히 초등학생은 물론 어떤 자기의 꿈과 그거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비행 관련된 서적을 틈틈이 조금씩 보는 거는 상관없죠. 하지만 특히 고등학생분들 비행 그 공부하는 책 절대 보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은 초등학교니까 초등학교 것만 해야겠네요. 조금 이따 고등학교 따라오는 것 같아.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홍보도 할 겸, 네, 제 채널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조금 아마 조금 된 영상이라서 아마 제 채널 홈에 들어오면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조종사가 되는 그런 라이센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기초적인, 정말 제가 느꼈을 때 조종사는 이런 자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쓴 영상입니다. 돈 얘기가 없어서 그런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좀 찾아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른 나이에 조종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제가 그 대한항공 동기 16명 중에 조금 어린 편입니다. 어린 편. 실제로 부기장 명령이 나서 임명이 돼서 비행을 시작한 게 27이니까 빠른 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빠른 편입니다. 하지만 진짜 빠른 나라는 기장을 20대 후반에 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군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도 여러분들 책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대학교 4학년 때 비행과 전혀 상관없는 공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항공사들이 4년제 대학에 준하는 학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도 사실 그렇게 4년제를 꼭 고집을 하진 않습니다.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20살 초반부터 부기장 일을 시작을 해서 빠르면 737, 320의 기장을 20대 후반부터 하게 되죠. 저는 너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혈액형은 말씀드렸죠. I, 극 A형입니다. 유튜브 편집은 뭐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배웠겠죠. 없는 게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뭐 영어 공부도 전 유튜브를 통해서 하고 있고, 유튜브 저는 3대 그 편집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뭐죠? 무슨 컷이죠? 파이널 컷? 네, 그게 애플 쪽이고, 그죠? 저는 공짜여서 시작한 네, 그 다른 세 번째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다빈치 리졸브라는. 그래서 다빈치 리졸브라는 프로그램을 치면 이렇게 유튜브에서 강좌들도 많고 가볍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시작을 하고 나면은 여러분이 편집을 해 나가면서 더 고급 기술들을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좋아하는 가요는 제가 지금 이제 56세 에스파가 좋더라고요. 위플래시 좋아합니다. 에스파 위플래시. 그리고 뉴진스도 좋아했었는데 조금 꼬였죠. 그래서 좀 다시 잘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팝송 가요 뭐 예전 중고등학교 때 듣던 것 많이 좋아하죠. 국토부 고위직 제안을 받는다면 이직을 할 것인가?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저는 비행하는 게 더 아직은 좋고, 모르죠. 제가 이제 퇴직을 눈앞에 뒀다던가 제가 아쉬워지면 그때 다시 권유해 주십시오. 누가 질문 주실 건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비행이 더 낫다. 부기장과 잡담은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사실 잡담을 할 시간이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 뭐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는 그런 자율 비행은 전혀 아닙니다. 그냥 이 컨트롤 컬럼이나 에어버스의 사이드 스틱을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순항에서는 사실 교신도 대체적으로 뜨문뜨문, 그것도 요즘에는 그 CPDLC라고 하는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문서로 오고 문서로 보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모니터만 하면서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럴까요? 공장 얘기라고 하잖아요. 예전 아저씨들이. 그렇죠? 그 학교 선생님은 학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저희는 비행 얘기를 주로 많이 하지만 가끔 다른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실제 취미 생활도 자동차 관련 동호회에도 지금 좀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쟁이, 소위 말해서 차쟁이 부기장을 만나면 정신없죠. 네. 비행 얘기 안 합니다. 차 얘기만 하다가 지나가기도 하죠. 자, 외항사는 무조건 계약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계약직이 많은데 지금 일본이나 동남아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그 퍼머넌트, 그러니까 정규직 그 조종사를 뽑습니다. 정규직 조종사와 계약직 조종사의 가장 큰 차이는 기장 승급을 기회를 주느냐 안 주느냐. 계약직은 모든 항공사가 기장 승급의 기회는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금이 되겠죠. 그래서 뭐 고용 안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가실 수 있으면 만약에 정규직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겠죠. 부기장과 의견 충돌 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어떻게 풀죠 우리? 짬밥이죠 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으실 줄 알았더니 안 웃으시네. 그 부기장, 기장 사실 최종적인 그 의견의 결정은 기장이 하게 돼 있죠. 하지만 지식적인 부분에서 꼭 기장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교육을 마친 신입 부기장들이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또 이런 절차에 프레시함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업무 관련해서 매일 공부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네, 저희도 매일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자 저는 부기장과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충돌이 될 때는 누구의 의견이 정답이냐를 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백그라운드도 저도 제시를 하고 부기장님한테 요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합니다. 민 출신과 군 출신 조종사가 현업에서 괜찮은지 또 질문 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요거 참 굉장히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 한 20년 있었던 대한항공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의 군 출신 조종사와 또 민 출신 조종사가 같이 비행을 하는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생각 차이가 아직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본인이 더 비행을 잘한다? 본인의 출신이 더 낫다? 제가 어떤 굉장히 고참 기장님하고 비행 체류지에서 술을 한잔 먹다가 그분이 많이 취했어요. 그 출신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군에서 비행을 하시는 기장님인데, 너 같은 잡조종사하고 밥을 같이 먹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라. 제가 부기장 때 들었던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먹었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조금 어떤 단적인 예입니다. 모든 군 출신 기장님들이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 굉장히 아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기장님도 군 출신 기장님이시고, 각 항공사에서 조종사를 예전처럼 활기차게 뽑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그게 조금씩 열리고 있는 추세고, 그래서 아주 그 뭐랄까요, 날카롭게 찍어서 질문을 해주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비용은 이 정도고 나이는 몇 살입니다.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예전 코로나 한참 이전에, 노제팬도 한참 이전에는 특히 이제 LCC들은 엄청나게 조종사를 갈구를 했죠. 사실 많은 기장님들이 중국을 나가게 된 이유도 중국에서 뭔 일이 나면 들어오면
모두 손을 벌리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 나이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 제한도 따로 없고요. 근데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대략 37, 8이 맥시멈 같습니다. 지금 기준. 앞으로는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지겠지만, 그리고 본인이 한번 따져보십시오. 진짜 죽자 사자 달려들고 비행 교육을 받으면 1년 반 정도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2년 정도 잡고 비행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자가용 면장 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자가용 면장은 좀 심하면 구름 끼면 못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조건 비 오고 구름 끼고. 그러니까 3개월에 미국에서 끝낼 수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때는 1년이 넘기도 하고, 그만큼 비용도 더 늘어나고 뭐 그런 좀 단점이 있긴 하죠. 그래서 그런 시간과 비용을 고려를 해 보셨을 때, 비용 같은 경우도 만약에 대학교를 내가 진학을 하는 분 같으면 사실 예를 들면 한서대라든가 이런 대학교의 항공운항과가 비용도 가장 좀 적게 드는 편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싶으나, 만약에 일반 직장인이나 대학을 이미 일반 학과로 가셨다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따로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대략 한 1억 5천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지금 시작을 했을 때 몇 살이겠구나 판단을 하셔서, 사실 그게 30대 후반이 이제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조금 제가 추천드리기는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업계를 좀 다시 보긴 해야겠지만요. 자, 1인 조종사의 시대가 올까요? 이것도 제목이 이렇지만 이것과 비슷한 맥락의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댓글에, 기자님 저 학생인데요, 제가 10년 후에 돈 얼마를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조종사가 됐는데 조종사가 필요 없으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개인적으로는 1인 조종사 시대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조종실에 2명이 탑승을 하죠. 왜 2명이 남았을까요? 여태까지 있었던 분들은 다른 걸로 대치가 가능합니다. 교신, 기장부기장이 하면 됩니다. 통신사 없어졌죠. 그리고 플라이트 엔지니어라고 하는 각종 시스템을 다루고 있던 분들, 오토메이션이 발달하고 기장, 부기장이 그런 시스템을 다 조절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서 없어졌죠. 항법사 GPS 내비게이션까지 되는 지금 마당에 항법사가 필요할 리 없습니다. 이만큼 사실 기장, 부기장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기장과 부기장이 남아있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둘 중에 한 명이 꼴까닥 하면 그 컨트롤 V가 컨트롤 C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한 명이 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잘못 먹고 쓰러졌다. 그러면 백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도 1인 비행 조종사 시대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조종사 둘 다 없어지는 때는 오겠죠. 분명히. 지금 뭐 제 쇼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율택시 미국에서 아직은 일정한 시내 바운더리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지만 좀 소름 끼치더라고요. 정말.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비행기는 너무 많습니다. 고려해야 할 팩터가 테슬라, 그게 연구 지금 되고 있지만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나. 완벽한 모든 비행기들이 자율 비행기로 다니는 시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충분히 은퇴하실 때까지 조종사의 자리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담스러운 상황과 그 대처법은 사실 아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그런 때 대처는 사실은 뭐 직접적으로 대처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저만의 해소법은 주로 이제 부기장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게 해서 매뉴얼에서 어떤 해결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난다던가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쉽습니다. 매뉴얼에 다 나와 있고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있고, 그대로 했을 때 조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습득이 돼 있는 조종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편하다. 네. 기장은 어떤 부기장을 선호하나요? 민감한 걸 또 물어보셨네. 네. 좀 잠깐 이어플러그 좀 하고 있을래? 거기. 네, 아주 친한 우리 부기장 몇 분이 오셔서 저런 분들을 좋아합니다.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정답 뭐 뻔한 대답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할 때 하고 놀 때 노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정말 소위 말해서 와, 이 친구 사회생활 정말 잘하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와, 기장님 오늘 이따가 뭐 드시겠습니까? 그런데 비행 때는 여기저기가 막 빵꾸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끔. 별로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죠. 정말 비행 너무너무 철저하게 잘하고 준비도 잘하고 랜딩 잘하고, 근데 그 외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이 둘 중에서 골라라 하고 하면 저는 당연히 후자입니다. 비행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여기 온 우리 절친 부기장님은 둘 다 잘합니다. FSC와 LCC 이 뭔지 아시나요? 네. FSC는 Full Service Carrier, 그리고 LCC는 그 저비용 항공, 저가 항공이라고 하죠. Low Cost Carrier.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단점이. FSC의 장점은 회사가 좀 안정적이다. 다 느끼셨죠? 코로나 때. 그리고 복지가 훨씬 낫습니다. LCC보다. 여러 면에서. 당장 그죠? 티켓의 어떤 활용도만 봐도 노선 그런 것도 훨씬 낫고. 그러면 LCC 좋은 점이 뭐냐? 아직까지는 기장 승격이 빠릅니다. LCC가. 제가 책에서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13년 걸렸습니다. 제가 처음 95년 말 입사교육을 받을 때 김지웅 씨 7년 있다가 기장 될 겁니다 라고 회사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3년 걸렸습니다. 2009년 여름에 교육 입과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LCC는 심한 경우 3, 4년 만에 기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지금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게 뭐가 좋으냐, 빨리 기장을 달고 외국을 가겠다, 중국을 가겠다, 이런 분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에서도 많이 계셨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고참 부기장들이 LCC로 이직을 해서 바로 기장 승격을 하고 500시간 채우자마자 중국의 각 항공사를 갔던 선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FSC, LCC를 다 겪어봤잖아요. 지금 현재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비행 분위기. 그래서 저는 굳이 고르라면, 우리 회사는 사실 LCC는 아니고 HSC라고 우리는 막 주장을 하고 있는데, LCC 사실 기반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는 여기가 더 좋다. 비행 중 돌발 상황 판단 기준은 근거들이 딱딱 있습니다. 조종사들은. 하지만 난기류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장거리를 가면 3파일럿이라는 걸 할 때가 있습니다. 2명의 기장과 1명의 부기장이 돌아가면서 비행을 하죠. 그렇게 되면 부기장이 나가 있을 때는 조종실에 기장 앉아있죠. 이때가 안전할까요? 가장 불편합니다. 가장. 두 사람의 기장의 머릿속에는 얘 언제 들어올까? 아직 안 됐네. 그만큼 불편합니다. 왜? 비행기가 좀 흔들립니다. A 기장이 시필트 안 켜나? 저 옆 사람은 이 정도는 뭐 안 켜도 되지. 하지만
부기장의 입장에서는 기장님 시트벨트 킬까요? 라고 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장도 기분이 안 나쁩니다. 그럴까? 아니면 좀 더 있어도 될 것 같아. 하지만 옆에 기장이 김 기장님 시트벨트 키시죠?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사실 기장은 기장한테 그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기장을 교육시킬 때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함 이런 거는 다 우리가 체크리스트에 의거하거나 매뉴얼에 의거한 거기 때문에 잘못 알아서 잘못 조치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일단 부기장님과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죠. 조정상 꾸민 학생들에게는 딱 한마디만 드릴게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일단 여러분의 학교 성적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지금 IFR 책을 본다던가 비행의 어떤 그런 거 형광펜 칠하면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캡틴 JK 책은 봐도 돼요. 네. 그런 거는 정서함양의 저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유지해 주실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드리지만 비행에 관련된 전문 서적은 가급적 보지 마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 비행 교육 시작하면 그라운드 스쿨이라는 거를 해서 충분히 다 커버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는 잠깐 접어놓고 내가 성적이 이만큼 올라야 항공대, 한서대 또 어디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비용과 시간을 가장 아끼실 수 있는 부분이 확률도 마찬가지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책에 말씀을 드렸는데, 올인이라는 게 뭘까요? 올인.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다 판돈으로 밀어넣는 걸 올인이라고 하죠. 저는 살면서 정말 딱 2번의 올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재수하고 대학 갈 때, 그리고 한 번은 대한항공 조종사 전형회 할 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제가 재수를 할 때 가장 친했던 절친이 당구를 쳤습니다. 근데 저도 굉장히 치고 싶었어요. 수업만 끝나면 가는 길에 당구장을 우르르 가는데 저만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야 되는 그 심정. 그래서 대학교 합격하자마자 당구장 가서 6개월도 안 돼서 300을 쳤습니다. 1학년 1학기 평점 1.6. 집에서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하여튼 재수할 때 별로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이유로 다시 한번 시험 기회가 있었던, 지금은 없지만 그 시험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를 했습니다. 죽기 살기로. 그리고 대한항공 전형은 제 기억에 30명 모집이었는데 1000명 정도 왔었습니다. 1000명. 지금은 아마 없어졌지만 그런 게 더 제 뒤로 갈수록 더 경쟁률이 높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3달 동안 한 5가지 정도 전형을 했습니다. 하나 하고 발표. 피가 마르죠. 그런 거를 대충 들었기 때문에 한 7, 8개월 정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좀 모든 거를 걸고 하지 않았나.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서 딱 2번 정도는 최소한 모든 거를 쏟아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계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뭐가 됐든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도 내가 돈을 버는 직업으로 다가가면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건데도 직업이 됐는데 이렇게 힘든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힘드시겠죠. 그래서 지금 만일 직업하고는 거리가 있는 학생분이시라면 한번 첫 번째 올인을 한번 부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거 아마 댓글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이게 제가 다른 댓글은 찾아가지고 좀 어떤 분이 썼는지, 언제 어떤 영상으로 썼는지도 하는데 이거 못 찾겠더라고. 제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죠? 생명을 다루는 사람은 다른 짓 못하게 해야 된다. 조종사가 비행기나 몰지 무슨 유튜브냐. 그런 헛짓거리 하지 말고
네, 정성껏 비행을 해라. 근데 제가 악플은 잘 안 지웁니다. 나중에 악플 읽게 하려고. 만약에 술 한잔 하고 들어와서 기분이 별로 안 좋은데 보는 경우는 또 다르죠. 보자마자 쉐기가 지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미국 악플들은 인종차별까지도 섞어서 같이 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처음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악플에. 사실 제 생각은 모든 의사가 같지 않듯, 모든 정비사가 같지 않듯, 모든 조종사가 같지 않듯 보면 본인의 직업에 열정을 담는 정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본업 이외에 아무것도 안 할 지언정 본인의 열정을 다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비행기는 안전한 비행기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사 선생님이나 변호사나 다른 직군에 있는 사람들도 본업에 정말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시면서도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장문에 댓글을 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댓글 나왔으니까 몇 개만 더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졸리신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첫 번째로 받은 악플입니다. 좀 귀여운 악플이죠. 네, 제가 쪼잔해 보인다. 네, 연봉 공개한 영상에서 나온 악플입니다. 아까 거는 제가 타이핑을 한 건데 지금부터는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한 겁니다. 오타, 제 오타 아닙니다. 혹시 마라톤 선수 황현조 씨 아닌가요? 진로장 땡님이 수정까지 하시면서 원래는 황현조 씨가 아니었나 봐요, 그죠? 황현조 씨인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화물기 그 중국 기장님이랑 나오는 거에서 JK 이꼬르 여자 고교생 아직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떤 해외에서 적어주신 건지. 뉴욕 가는 조종사 딱 봐도 부기장입니다. 요거 4줄 기장입니다. 네. 견장 안 갖고 왔어? 하나도 안 궁금한데 들어와서 영상을 다 봤습니다. 네. 엘땡 6326님 감사합니다. 조회수 올려주셔서. 자, 이것도 뉴욕 조종사 친인척들이 댓글 다는 분위기. 워낙 그 구독자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다 보시면 알겠지만 댓글들이 다 응원 댓글이 대부분이고 누가 봐도 아니 이 채널은 다 친인척들이 구독자인가 본데? 뭐 이렇게. 자, 이것도 뉴욕 조종사에서 이화땡 교수님이 심지어 교수님입니다. 짐도 자기가 싸고 목숨 걸고 비행기 몰아 돈도 다 벌어다 주고 불과 15분 거리 태워다 주는 와이프가 고맙다니 참 남자란.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여성분들 막 주먹이 불끈불끈하죠? 네.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큰가 봅니다. 네. 자, 이거 최근에 나온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거 이후에 또 하나를 쓰셨더라고요. 또 감사하게 우리 구독자님이 한 분씩 다 맞대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재화 낭비. 제발 제가 드린 책이 물론 구입을 하셨지만 재화가 낭비되는 게 아니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캡틴 JK 북토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조금만 쉬셨다가.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이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잠깐 휴식 시간 한 10분 정도 가지시고 사인회 진행하려고 하니까 다시 착석해서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지체됐으니까 추첨 진행하면서 먼저 호명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선물 받으시면서 이름표 보여주시고 사인 먼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기사님. 6번 되실까요?